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타TV 치메타파 경공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또 찾아뵙네요.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경을 벗고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경매 투자 대상의 물건을 반드시 사전에 분석하라. 그런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경매 투자 수칙 이제 첫 시간 했었고 오늘도 두 번째 시간인데 경매 투자 대상의 물건을 반드시 사전에 분석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입찰기일 2, 3일 전까지 현장 답사 등의 조사 과정을 거쳐 물건 분석을 점검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경매에 대한 매력은 더 클 수밖에 없다. 경제가 불황에 직면하게 되면 사업가나 장사를 하시는 분은 자금난을 겪게 될 것이다. 건물을 임대차 한 경우에는 월세가 밀리고 더불어 사무실이나 상가 등이 텅텅 비게 된다. 이런저런 이유로 경제가 불황이면 각자의 수입원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주택이나 상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원리금을 연체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채권자들의 빚 독촉에 따라 경매 신청이 이어지고 각종의 부동산들이 경매 법정을 통해 입찰에 붙여지게 된다. 여기서 채권자가 뭔지는 아시겠죠?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수많은 부동산 물건들이 채권자의 경매 신청을 통하여 경매 신청을 하는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경매 신청을 받는 사람이 채무자고요. 통하여 경매법원의 입찰 목록, 현황조사 보고서에 기재되면 입찰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권리 분석과 물건 분석에 들어가게 된다. 만약 입찰 또는 응찰하려는 사람이 입찰 당일에 법대에 진열해 있는 입찰 물건 명세서만을 들춰보고 입찰하려 한다면 매우 어리석은 질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첫째, 주택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어떤 주택을 낙찰받을 것인가를 사전에 확실히 정해두어야 된다. 그렇죠. 아파트인지 연립인지 다세대 주택인지, 다세대 주택이 빌라 같은 겁니다. 단독주택인지 뭐 슬라브 주택 같은 거요. 다가구 주택인지를 정하고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주차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물건인지, 도시가스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주택의 경우 신축인지, 구옥 옛날 집인지, 다가구의 경우 다세대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이 다가구하고 다세대는 좀 달라요. 나중에 또 이게 설명이 나올 겁니다. 저는 알고 있는데 뭐 또 설명이 나올 테니까. 가능한지. 그 다음에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가능한지, 초중고등학교와 근접해 있는지, 뭐 혐오시설은 없는지, 무슨 뭐라고 하나요? 뭐 혐오시설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라고 하나 그거 분뇨 같은 거 모으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장소. 그런 걸 혐오시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없는지, 그 물건에 대한 평가나 시세가나 감정가와 일치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무실이나 상가를 낙찰받기 위해서는 그 물건의 활용도를 분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 활용도, 다시 말해서 현재의 건물 이용 상황이 적합하지 않다면 낙찰받은 후에 어떻게 이용해야 수익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입찰에 응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건물이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지, 큰 길에 닿아 있는지, 지하철 역세권을 끼고 있는지, 앞의 건물에 가려져 상권 조성이 전혀 안 되고 있는지 있지는 않은지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 셋째는 토지를 낙찰받기 위해서는 대지인지 나대지. 그러니까 나대지라는 게 뭐냐면 건축물 등 지상물이 없는 택지로 도시계획법 등 공법상의 제약이나 행정규제도 받고
사법상의 제약도 받는 토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대지 말하자면 뭐 집 지을 자리예요. 집 지을 자리. 집 지을 자리입니다. 대지, 임야인지 전답인지 밭이나 논인지 등을 사전에 정해두고 물건 분석에 들어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세는 그 지역의 공인중개사만큼 정확히 아는 사람도 드물다. 감정평가사도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할 때 중개업자의 시세가를 참고로 하여 산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 정착해 있는 중개업자인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히 알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방에 있는 토지나 전답 등을 구입 또는 낙찰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개업자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이유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공기업체 지방 이전 문제 등으로 인해 인근 시도나 서울 등지에서 중개업수가 전혀 없는 면 단위 지역으로 내려와 일시적으로 수개월 동안 사업장을 차리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세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을 통해서도 정확한 시세가를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넷째는 경매 대상 물건에 말소되지 않고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된다. 여기도 뭐 말소 내지는 인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를 좀 아실려나 모르겠지만은 뭐 이런 것도 나중에 뒤에 또 설명이 나오니까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거든요. 말소 기준 권리. 하여튼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있는 거는 내가 인수를 해야 되고 말소 기준 권리고 뒤에 근저당권 같은 게 말소 기준 권리거든요.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주룩 나오는 거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낙찰 받아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그런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낙찰자 입장에서 소멸되지 않는 권리를 인수하게 된다면 이는 좋은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죠. 당연히. 예? 응? 소멸되지 않는 권리를 내가 낙찰을 받았어요. 응? 그러면 내가 떠안아야 되니까 그럼 그거 좋은 물건이 아니죠. 예컨대 전 소유자의 가압류나 또는 토지에 먼저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집합 건물이 신축되고 분양된 후에 그 건물이 경매 물건으로 나온 경우 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장활동이라는 것은 현장을 답사하는 거예요. 그 경매 나온 물건 그 현장 답사하는 거예요. 임장활동은 많을수록 좋다. 그 임장활동 이게 일본 말인데 아직까지 써먹는데 될 수 있으면 임장활동이라고 하지 말고 현장 답사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말을 써야죠. 임장활동, 현장 답사를 하는 이유는 그 물건에 대한 실사를 보다 철저하게 점검하기 위해서이므로 현장 방문은 되도록 자주 하는 편이 좋다. 그런데 말은 쉬운데 그거 뭐 현장 답사를 허구한 날 현장 답사만 하면 뭐 생계는 어떻게 뭐 대판개치고 해야 되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요즘 같은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는 최대한 인터넷으로 이렇게 정보를 파악하고 될 수 있는 한두 번이나 이렇게 가야지. 이거 3번, 4번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거리가 멀면 또 더더군다나 말이에요. 경매 대상 물건을 입찰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답사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장 답사를 하지 않고서는 그 물건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연한 말이죠. 한 번 찾아가는 것보다는 2번 찾아가는 것이 좋고 시간이 많은 경우라면 서너 번 방문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시간이 안 되니까 최대한 인터넷을 활용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장점만 보이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단점만 보이는 경우도 있다. 첫 방문으로 선입견을 갖고 일도 양단의 판단, 입찰 여부의 결정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낙찰받아서는 안 되는 물건을 입찰하게 된다든지 반대로 낙찰받아야 될 물건을 입찰에 응하지 않아 아쉽게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처음 방문했을 때는 보이지 않는 단점들이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나타나게 되고 세 번째 방문했을 때 받아서는 안 되는 새로운 단점들이 부각되어 드러날 수도 있다. 그렇죠. 반대로 첫 번째 방문 때와는 달리 2번, 3번 방문하면서 장점이 부각된다면 이는 낙찰받게 될 경우 그만큼 투자 수익을 배가시킬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아파트의 경우에는 위치, 평형, 층수, 건축연도, 구조 등만 알면 굳이 현장 답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요. 잘못된 생각이긴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도 베란다, 채광 방향이 남향인지 동향인지 시야가 산이나 강 쪽을 향해 트여 있는지 다른 동에 막혀서 답답한 느낌은 없는지 또한 가파르고 비탈진 곳에 위치해 있어서 붕괴될 위험은 없는지 계단식인지 복도식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계단식과 복도식의 경우 전용 면적 118.8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할 때 6에서 9제곱미터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계단식과 복도식의 가격 차이가 계단식이 복도식보다 10 내지 15% 정도 웃도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물건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장 방문이 잦을수록 좋다. 즉 발품을 파는 만큼 돈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러 번 방문하면 좋긴 한데 누가 그거 모르는 건 아닌데 이게 시간 여건상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최대한 인터넷을 활용하되 뭐 최소한 한두 번, 두세 번은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또 오늘 여기까지 또 해드리고 경매 투자 수칙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다음에 또 계속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